이슈 딥다이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중심 이슈를 짚어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월요일 윤여민 이사,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KT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 기업 체질 레벨업. 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한국형 AI, 맞춤형 AI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이사님, 이 이슈 보시고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셨을까요? 네, 사실 KT가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좀 대주주가 되면서 사실은 좀 양사 간의 어떤 협업, 접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또 도심 항공교통 관련된 UAM 관련된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접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특히 이제 AI 또 클라우드와 관련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넓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챗 GPT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형 챗 GPT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국내 공공 혹은 뭐 금융에 관련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도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KT그룹 입장에서는 AI 또 여기에 더해서 클라우드, 모빌리티 상당히 좀 다양한 좀 4차 산업 쪽으로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 뭐 KT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무거운 어떤 통신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 뭐 KTIS라든지 KTCS 같은 경우가 뭐 10에서 20%대 어떻게 보면 급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KT에 대한 부분들 어떤 뭐 통신주라든지 뭐 좀 더 확장하게 되면 뭐 밸류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배당, 뭐 주주 환원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그룹에서 이제는 좀 확연하게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탈바꿈이 되고 있고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AI 특히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종목 같은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좀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의 어떤 숫자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현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KT 그룹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현대차 뭐 이런 어떤 그룹들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좀 제가 볼 때는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숫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통신으로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먼저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뭐 현대차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런 각각의 KT의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이런 혈맹 관계들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 체질이 레벨업 되는지는 확인하면서 주가 추이는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당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뭐 숫자가 나오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협력을 하고 좀 만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KT를 올리는 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숫자, 배당, 뭐 통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뭐 이제 KT와 관련돼서 지금 AI,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좀 대신 관련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이런 챗 GPT 같은 대화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한국형으로 일단 우리나라에서 KT와 같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남아까지 해서 진출하는 교두보를 한국에서 좀 잡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맞을까요? 이번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좀 좋게 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KT가 이제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그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어요. 통신주가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 지수에서 빠진 만큼 또 이거 좀 상쇄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KT가 이제 굉장히 수조 원대, 5년, 향후 5년간, 이제 MS와 함께 수조 원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이라서, 이제는 이제 약간 통신주 이미지보다는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이제 KTIS가 오늘 좀 가장 좀 괜찮아 보입니다. KTIS 제가 좀 보니까 이 종목이 오늘 뭐 상승세도 좋지만, 굉장히 좀 내재 가치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도 4.5%나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 연말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익성 부분과 뭐 유보율 이런 부분도 탄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런 KT는 뭐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 이제 뭐 공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민영화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크지 않고 KTIS가 가장 좀 직접적인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말씀드리자면 저는 LG U+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같은 통신주죠. 통신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KT가 이제 AI 관련해서 움직이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늘 로봇도 움직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LG U+ 역시 통신주이자 바로 AI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굉장히 탈통신, 약간 통신 위주로의 그런 안정적인 수익성을 넘어서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런 걸로 나아가고 있고, 뭐 교육, 헬스케어, 여러 가지 모빌리티 다양한 분야에 좀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LG U+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유버스 내에서 이제 화상회의 서비스에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는 AI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AI 서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 GPT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고, 이거 이제 생성형 AI로 대화형이잖아요. 그래서 번역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LG U+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대학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AI 번역기가. 그래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이렇게 잘 규합하는 이런 점들이 좀 잘 좋다라는 점이고, 또 LG U+가 최근에 또 AI 관련해서 불법 스팸 메시지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AI를 도입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AI 인력을 충원한다던가. 자, 이렇기 때문에 LG U+가 괜찮아 보이고, 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KT랑 SK텔레콤은 차라리 그래도 요즘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시세가. 여러분들 KT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약간씩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LG U+는 그게 아니다. LG U+.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중장기 투자로 판단을 했을 때 LG U+의 가능성 상당히 좀 돋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늘 이런 통신과 AI 관련해서는 LG U+가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만 통신 3사 가운데 올해 들어서 하락입니다. 소폭 3% 정도 올해 들어서 하락이었고, KT가 제일 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 SK텔레콤 10% 상승을 보였는데, 탈통신하고 있는 통신주 가운데 KT 말고 LG U+도 있다. 특히 가격 매력 차원에서 좀 더 또 돋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KT의 AI 경쟁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 가운데서 좀 확인해 보자라고 보셨는데, 윤 이사님은 탑픽을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삼성 SDS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시즌이 이제 어쨌든 10월부터 돌아온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성 SDS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콘텐츠가 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에서 18% 뭐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IT 서비스 또 클라우드의 성장 자체가 지금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좀 IT 클라우드 쪽, 특히 AI 쪽에서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뭐 약간 수렴하고 있는 지금 차트로 보이는 뭐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좀 더 이 AI 클라우드 쪽에서 좀 더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클라우드 관련 사업하는 기업 중에서 삼성 SDS의 실적이 가장 돋보인다는 차원에서 이 종목 또 윤 이사님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송 실장님은 LGU 플러스 꼽아주셨는데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 LG 화학. 네,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되면서 상장됐을 때 사실 우리 증시에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제 잘 안정화가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지금 뭐 더블 카운팅에 대한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일까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윤 이사님, 네, 이 두 기업 중에서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대 LG 화학 어떠신가요? 사실은 두 종목 모두 이제 주가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든 악재를 좀 맞아가면서 주가가 대부분 좀 이런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뭐 테슬라가 좀 먼저 시동을 좀 걸었죠. 특히 뭐 중국 쪽에서 모델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좀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하기 시작했죠. 뭐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테슬라 좀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에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유입하는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지금 보조금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독일이 먼저 좀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또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같은 경우 사실은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고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스가 나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선 바닥을 얼마나 다지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등에서 봤을 때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종목 모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밸류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좀 계속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숫자보다는 수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종목 모두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봤을 때 좀 LG 솔루션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차트 방상으로 봐더라도 긴 매물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대한 상승폭이 좀 더 열려 있는 쪽은 LG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두 종목 모두 반등은 나오지만 그래도 좀 빠른 종목은 LG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승자가 보인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대 LG 화학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LG 화학 편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 LG 화학도 좋고 둘 다 가족이죠. 그렇죠. 물짝 분할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의 시각은 LG화학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시각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 사업이 없어진 그냥 껍데기다. 껍데기만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저는 왜 지금 LG화학이 좀 더 좋다고 판단을 하냐면은 일단 그냥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96조예요. 96조고 96조인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81% 지분을 LG 화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96조에서 80%를 갖고 있으니까 76조가 시총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25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원래 76조에서 77조가 찍혀야 되는데 25조밖에 안 나오는 시총이란 거는 이거는 상당히 괴리율이 크다. 계산상으로 이렇게 단순히 계산상으로
재산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은 언젠가 받게 되더라고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최근에 영풍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풍도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고려은행과의 이런 지분 다툼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나오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자산 가치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오른다. 저는 이렇게 보고 LG화학의 이런 부분들 지금 96조 중에서 76조 정도는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25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괴리율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껍데기는 아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알맹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에는 반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 LG화학의 좀 두 번째 선호하는 점은 뭐냐면은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만 하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네. 바이오도 하고, 소재도 하거든요. 예. 소재도 하고, 섬유화학도 하는데, LG화학의 바이오 쪽을 보면은 뭐 관절염, 당뇨병, 성장 호르몬, 순환기, 난임, 빈혈 여러 가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첨단 소재 쪽으로도 LG화학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석유화학 쪽으로, 원래 옛날에 석유화학 쪽으로 LG화학이 좀 유명했죠. 배터리 이전에. 근데 석유화학 쪽으로 지금 잘 되는 게 ABS인데, 이 ABS가 뭐냐면은, 지금 우수한 이런 내열성과 충격성이 좋은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고기능성 플라스틱 ABS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LG화학이. 그랬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외하더라도 이 플라스틱이라 이런 것들도 전 세계 1위고 석유화학 쪽으로도 1위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저는 좀 LG화학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 자체적으로만 봐도 최근에 좀 이슈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열렸던 이런 2024 자동차 품질 연구 평가 성과 결과 지금 CATL이 1위였는데 중국에서 했고 또 CATL 원래 1위였고 근데 이번에 품질 부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됐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80% 지분을 가진 LG화학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유럽의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 이런 것들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보면서 그 중에서도 LG화학 좀 괜찮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저평가돼 있는 거는 확실히 맞죠. 지분 가치 대비해서 아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주셨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운데 81.84%를 LG화학이 갖고 있는데 아까 뭐 78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제가 좀 계산해 보면 뭐 80조 거의 네. 80조 네. 가까이인 네. 거잖아요. 이 정도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25조 4,500여억 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괴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본업을 봤을 때도 여러 시장에서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실지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신 윤 이사님 먼저 목표 주가 주시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락 바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 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 마음속으로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락바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이 좀 퍼지게 된다고 하면 예. 오히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50만 원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송범선 실장님 목표 주가 얼마 주실까요? 요거 이제 단순한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아까 전에 25조인데 LG화학 25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계산했을 때는 아까 뭐 76조, 77조니까 3배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가로 3배 지금 36만 원에서 3배 오르면은 100만 원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로만 보면 100만 원 넘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분 가치라는 게 100%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저평가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격차가 괴리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배까지는 단기간으로 당연히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한 50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30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는데 여기는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600일선에서 약간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600일선이 54만 원 선이고 300일선이 45만 원 선인데 그 가운데 있는 접점인 5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LG화학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각각 두 분께서 50만 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셔서 공교롭게도 목표 주가가 같네요. 다음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가 부양 총력 네이버. 네, 네이버 쪽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사주 4천억 원 매입 소각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이사님? 네, 일단은 지금 뭐 밸류업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던 포함되지 않던 간에 기업의 어떤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제가 볼 때는 공시는 좀 그런 어떤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3분기에 전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증폭이 조금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컨센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서프라이즈형으로 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커머스라든지 컨텐츠와 관련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2분기를 지나면서 많이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가에 많이 녹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3분기 어떤 실적은 뭐 2분기 혹은 전년 대비 좀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와 관련된 실적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주가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네이버는 커머스,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그쪽 관련된 숫자들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실물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커머스가 얼마큼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금리나 또 광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3분기 혹은 이제 4분기를 통해서 조금씩은 살아날 때 제가 볼 때는 주가도 같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AI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가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좀 어떤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공시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커머스랑 컨텐츠, 뭐 서치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뭐 3분기 실적까지도 좀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로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한번 3분기 실적을 이 전망대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네이버 주가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네이버는 정말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가 부양 이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전부터 좀 좋게 생각했는데, 네. 네이버 일단은 주가 부양은 지금 4천억 원 자사주 소가 이거는 뭐 최근의 이슈니까 주주 친화적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촉발제가 돼서 트리거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저는 이제 네이버가 가장 좋다고 보는 거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방송 주제가 AI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KT도 그렇고 여러 가지 AI, 뭐 로봇 이쪽인데, 지금 네이버가요 AI 로봇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썼던 그 글을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쪽 제일 잘하는 게 네이버다,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외국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네이버 그만큼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이버 랩스가 있어요.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를 제가 뭐 직접 찾아간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뭐 로봇이라던가 막 다리가 4개인 막 개가 막 뛰어다니죠. 로봇 개가. 막 그런 네이버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류창고, 네이버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다 로봇이 다 움직이면서 다 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랩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와 계약을 맺고
사우디 정부에다가 AI를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에다가 파는데 이 사우디 AI를 비롯해서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 로봇 이런 다양한 기술 분야로 네이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능에 대한 메리트는 약간 떨어졌어요. 뭐 요즘은 뭐 예전부터 이제 구글에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었고 요즘은 또 챗 GPT로 검색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 검색도. 그래서 그런 챗 GPT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것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검색 기능에 대한 부분, 광고성 이런 것들은 약간씩 밀려날 수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AI 이쪽 분야로 정말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실 저는 AI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1등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처럼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실적 같은 부분도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률 다들 좀 좋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많이 비교를 되는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훨씬 더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기업이다. 그리고 네이버 좋다고 보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1등, 국내 1등이란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중동 쪽에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로봇과 AI 그리고 이런 IT의 인프라까지 중동 쪽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네이버의 그 중동 쪽에 네이버 아라비아 법인 설립 이슈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법인까지 이제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얼마까지 갖고 계실 수 있을지 목표 주가 주시죠, 실장님? 아, 네. 네이버 저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2021년에 이게 46만 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뭐 46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지금 3년 동안 쉬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괴리울이 반드시 좀 극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회사가 계속 커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지금 예전에 2020년에 이렇게 보면 5조 3천억 원이었어요. 네이버. 근데 이제 2021년에 6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올해 연말 되면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보다 매출이 2배나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 2배 늘었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뭐 단기간에 뭐 전 고점까지 가긴 힘들겠지만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1년 사이에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분석 고맙습니다.